네, 장사를 하려면 일단 마땅한 장소를 찾아야겠죠. 장사를 할 상가를 찾아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때 전월세나 보증금 말고 또 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인데요. 자,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일종의 자릿세, 그러니까 프리미엄인 셈입니다. 기존의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 거죠. 장사가 잘 되는 위치라면 가격은 더 비싸집니다. 이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무관하게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결국 장사를 해서 이 금액만큼을 더 벌어들이거나 그러지 못한다면은 다음 임차인에게 또 권리금을 받으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후의 상황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임차인이 나갈 때 이 권리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권리금을 떼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제 상인들,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장년층 고용 안정 대책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실제로 PC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정회의도 이제 있었고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상가 권리금 문제와 관련해서 세입자 보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실제 이제 PC방을 이제 운영하고도 계시고 소상공인 협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연합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권리금 문제는 일부 좀 해소 방안이 좀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예.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건지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우리 홍헌호 소장께서는 네. 어떻게 전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요? 그동안 꾸준히 예. 시민단체나 지금 영세 상인들이 요구를 해왔던 바고 예. 그중에 이제 일부를 지금 정부가 수용을 한 것인데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는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한 60, 70%를 만족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미진한 점은 많습니다만 그 얘기는 또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상가 세입자들 중에 이 절반 이상이 권리금을 낸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왜 절반 이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장소에서 장사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상인으로서 어떤 욕구인데요. 네. 좋은 장소가 희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리금이라도 좀 주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거가 그다음에 뭐 중요한 어떤 건물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법적 네. 규정 없이 점포 위치라든지 단골 손님 같은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인정해 상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프리미엄. 이 건물주하고는 네, 상관이 관련이 없는 없죠. 건물주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인끼리 받는 프리미엄인데 네. 시설비 예. 또는 비품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경영 노하우 또 단골 손님을 확보한 건 이게 다 수익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치가 굉장히 상권이 좋아져서 유형 무형으로 얻는 이익 이런 것들 다 합산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오가는 거 그게 지금 권리금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은 다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주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예. 결정이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될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겠어요, 권리금은? 네, 아무래도 그 건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주가 상관하지 네네.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희소성에 좀 가치가 있고 장사가 잘 될수록 권리금의 종류에는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 권리금이라는 거는 장사가 잘 될수록 그만큼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네. 혹시 운영하시는 PC방은 권리금 내시나요? 저는 저도 처음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었습니다. 예. 건물주가 간혹 그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요. 사실은 예.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돼 왔었는데요. 그 과거에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고요. 예. 하물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사례는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가게가 아주 장사가 잘 될 경우에 예.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 아니면은 그 임대료를 과도하게 상승을 시켜서 도저히 영업을 못하게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의 사례가 있는데 네. 건물주가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건물을 관리하는 이제 부동산 업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건데 세입자는 아무래도 그 건물주에 비해서 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을 입장이다 보니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권리가 상당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임차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건물이 재개발이 된다든지 재건축이 돼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뭐 맹점. 예. 그러니까 뭐 정부로서도 물론 뭐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네네. 경우 사실은 지난번에 용산 참사 그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네네.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불투명하냐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원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금이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보상할 가능성이 좀 더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무슨 저기 댐을 건설하거나 이럴 때 공용 수용을 할 경우에 뭐 토지나 이런 쪽에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할 때 뭐 영업이익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의 시가, 네. 시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것도 고려해서 보상을 하고 또 이주비도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일 경우에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담하는 사람들 조합이겠죠. 그 뭐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조합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건지 당연히 뭐 조합 측에서는 안 한다고 하겠죠. 네.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시키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용 수용의 과정에서 영업이익 같은 거 다 보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 재개발 재건축 경우도 법 논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뭐 시설비, 비품 또 뭐 경영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포함 안 시킨 거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기 위해서 포함 안 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정부가 아마 보완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비점이라는 게 그런 부분인가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들은 사실 어떤 상권에 장사를 시작할 때 거의 예. 목숨을 걸 정도로 열중을 하지 않으면 그 상권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손님을 집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상당히 미미하게 적용했을 때 세입자한테는 상당한 상실감이 있고요.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량화된 어떤 법칙이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세입자들 재개발할 때 세입자들이 상당히 죽자 살자하고 사실은 투쟁을 하는 이유가 모든 걸 잃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가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번엔 좀 사실 좀 그 미비된 게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4억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하면은 1억에 한 300만 원까지를 임대차 보호법에서 9% 정도를 임대료를 올렸을 때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9%라는 게 그 건물주가 1년에 9%씩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계속 몰락을 겪고 있고 지금 생산성이 없다 아니면 영업이득이 없다고 상당히 얘기하고 있는데 네. 9%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범죄에서 벗어난 3억, 4억까지 그런 환산보증금에 벗어난 그랬을 경우에 20%를 올린다든지 30%를 올린다든지 건물주가 그렇게 되면 그걸 못 견디고 본인은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도 적용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 임대를 올려주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권리금을 이렇게 산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시설비나 비품 뭐 이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다 시장이 결정되니까 예. 특히 뭐 경영 노하우나 특히 위치의 장점 예. 이런 건 뭐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의 것이잖아요. 그런 거는 네? 무형의 것이잖아요. 네, 무형의 그러면 것이고. 부르는 대로 그냥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수요자가 싫으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뭐 수긍한다 그러면 최대한 부르겠죠.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주식처럼 주식 가격처럼 주가처럼 근데 결정된다 이제 이렇게 이것도 생각합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설 권리금이 있는데 네. 보통 인테리어가 이제 시설 권리금이고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 가격과 중고 가격이 대강 상식적인 데서 이루어지고요. 영업 권리금이라는 부분은 손님이 많아야지 그 영업 권리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지. 네. 정말 썰렁한데 거기다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게 세입자끼리는 어느 정도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삼자가 개입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게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세입자끼리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분쟁 없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뭐 서로 거래하려면 서로 상대방끼리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사실 뭐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예. 네, 유명한 힙합 그룹 리쌍의 경우에도 이 권리금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었죠. 예. 그 내용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5월이었죠. 리쌍은 서울 신사동의 한 상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그 가게 권리금이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여기에 반발했고 끝내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법원은 결국 건물주인 리쌍이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해서 모두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양측은 합의했는데 보증금까지 합해서 이 금액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모두 받은 건 아닙니다. 네. 예. 예, 이 사건으로 건물주, 그러니까 이제 갑의 입장이었던 리쌍이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랬던 리쌍이 얼마 뒤에는 을의 입장이 됐습니다. 리쌍은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그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서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리쌍이 냈던 권리금은 4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쫓겨날 신세가 된 거였죠. 이 문제 역시 건물주와 합의를 거쳐서 결국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는가 보죠? 세입자가 결국에는 피해를 본 사례고요. 예. 많은 피해를 봤죠. 왜냐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다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어떤 소소한 사례이긴 하지만 예. 재개발과 틀리게 건물주가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예. 이걸 저항할 방법이 사실 없죠. 그동안에 영업을 하지 못한 이득을 못 건 거에 대한 어떤 손실분에 대해서 서로 분쟁 요소가 너무 있는 부분이고 네네. 세입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물을 비우고 나가서 딴 데도 장사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법 밖의 권리금, 법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주제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개념을 도입해서 권리금을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네, 표준 계약서 시행, 개정안 10조를 보면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이 권리금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5년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했는데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 상인들의 한 120만 명의 권리금이 보호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예. 반면에 좀 우려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우려되는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근데 저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봐요. 순기능이 더 그러니까 많다. 순기능이라고 그러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공용 소용을 할 때 대부분 다 보상을 하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겠다면 사적 영역에 있어서 특히 상생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권리금을 보호하는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네. 나중에는 이제 임대인들도 이걸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임대료도 결정하고 많은 걸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네. 되면 안착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면 권리금을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예. 이런 얘기도 어차피 나오는데 보호받을 지금 수 오늘 있으니까. 정부 발표를 보니까 과거에 그때 5년 보장하고 그럴 때 네. 그때 회의 봤더니 그런 경우는 극히 미미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도 5년 보장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는데 5년은 늘렸었죠 그때.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그 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네. 권리금이 건물주들이 그걸 반영해서 임대료를 임대료죠, 임대료. 먼저 올릴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임대료라는 부분이 서로 세입자가 또
수능을 못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료가 그 당시 대폭적으로 상승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이 적용되더라도 과도하게 뭐 임대료가 상승이 있거나 권리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호해주는 5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5년이라는 거는 저는 좀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산보증금 관련된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환산보증금 바깥에 있는 이제 서울의 현재 대도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요, 사실은 저 상간 벽지에서나 현실화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9% 적용되고 이런 그나마라도. 네. 그러니까 현재 일반 대도시 어떤 상권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현실과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환산보증금 관련된 걸 현실화시킨다면은 사실은 5년이란 기간도 짧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임차인이 이제 이제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데 네. 임차인이 자기가 이제 그 가게를 이제 비우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자기가 이제 구해서 네. 계약을 이렇게 맺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제 그걸 이제 존중하는 걸로 이렇게 네, 지금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 그 임대인의 어떤 권리를 좀 침해할 소지는 없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원활하게 예. 임차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사실 목적 자체가 예. 월세를 이제 그거를 세를 받아서 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뭐 계속 임차인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 볼 건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의 어떤 다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분쟁이지 예. 저는 임대인의 권리는 그렇게 침해할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에게 이제 일정한 인센티브 비슷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령 이제 제가 이걸 그만두고 네. 용도를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임차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까지 네.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 이상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협력을 하지 않는 네. 것이 아니라 협력한 걸로 그렇게 네.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정부가 이번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임대인을 권리금 못 받게 하고 내버려 놔서 네. 뭐 5년 뒤에 과거에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네. 5년 뒤에 자기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럼 권리금 전혀 안 주고 예.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자기 뭐 친인척을 했다가 뭐 하면은 굉장한 폭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1년 기간을 둬서 1년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1년 이전에는 안 되게끔 네.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끝으로 뭐 좀 법령 과정에서 좀 주문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사실 이제 국회에서 몇 번 상가 임대차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예.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가 조금씩 상승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사실은 아직까지 좀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예.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법은 존재하는데 예. 사실 현장의 목소리가 100%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어떤 발표도 사실은 개선되고 개선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자영업자 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저희도 환영을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임대차와 관한 상가 임대 보호법에 대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그리고 PC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승재 소상공인 협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